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결과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날 나경원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마련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면서 포문을 열었어요.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이런 식으로 강요할 생각이 없다면서 자신만의 대안을 제시를 한 거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게 뭐냐 궁금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직속이라고 합니다. 인구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래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나경원,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작년 10월부터 부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 놀랍게도 부위원장이 장관급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상황, 인구 위기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국가적인 어젠다를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정책 없애고 보완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겠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좋은 이야기예요. 물론 참모들이 써준 글 대신 읽었겠지만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했던 헝가리의 출산 지원 정책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재미있긴 해요. 결혼을 하면 일단 4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을 하고요. 한 명을 더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상감해주고요. 또 낳으면, 그러니까 셋째까지 낳게 되면 4천만 원을 다 따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검색어 키워드에도 나경원 대출 탕감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혼하면 진짜 영화 대사처럼 4천을 땡겨준다고 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죠? 4천으로 정한 것도 영화 대사 때문인 것 같아. 아니면 예전에 김숙 씨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4천만 땡겨주세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하필 4천일까? 예.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고, 또 낳으면 빚을 조금 깎아주고, 또 낳으면 전액 탕감입니다. 결국 4천만 원을 온전히 부부의 것으로 만들려면 아이를 셋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4,055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비용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1인당 월 평균 72만 원이 들었대요. 세부 지출 항목은 어린이집, 유치원, 공교육, 사교육, 자녀 돌봄비, 그리고 옷, 장난감, 분유, 기저귀, 병원비, 교통비 등등인데 이 중에서는 사교육비가 월 26만 원, 기타 비용 월 35만 원, 그리고 농어촌보다는 도시에 사는 경우 비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막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예, 물가도 같은 물건일 경우 더 비싼 경우도 많겠죠. 즉, 도시의 경우에는 평균 비용이 80만 원 이상이다. 셋이면 월 240이고요. 1년이면 2,900만 원입니다. 어이쿠, 4천 땡기려고 셋 낳으면 1년 만에 벌써 3천이 날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둘 이상을 양육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줄어드는 비용이 크진 않을 거예요. 분유나 병원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 둘이라고 해서 분유값이 싸지나요? 병원비를 깎아주진 않죠. 그렇죠. 이게 깎아주는 것보다 아예 병원을 갈 수 없는 사태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소아과들이 장사 안 된다고 다 폐업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굉장히 자주 하는데 분유를 원 플러스 원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자, 일단 나경원 부위원장의 주장을 더 들어볼게요.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 욕도 많이 먹으니까 위원회가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다 라면서 한 발을 뺍니다. 그럼에도 저출산 극복이 국가 존립 문제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지 않냐? 라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변수가 있으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연간 12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경원 부위원장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많은 분들이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돈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는 출산을 결심하지 않겠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돈을 쓰지 않고 출산율을 끌어올린 경우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돈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정교하게 교합을 해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면서 단축 근무제도 사용 시 급여 감소분 보전,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그리고 출산과 육아가 직장에서의 승진의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도록 하겠다. 미혼모, 사실혼 가정과 같은 전통적인 가정이 아닌 형태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등록 동거, 등록혼에 대해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런 발표 그냥 하진 않았을 텐데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윤석열 대통령과 또 어느 정도 소통을 한 다음에 발표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통령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있죠. 네, 일단 그러한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대통령과 전혀 조율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실도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는데도 그냥 강행을 했다라면서 다 나경원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더라고요. 곧 있을 국민의힘 대표 선출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슈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도 페이스북에다가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부위원장을 잘라버리면 바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정리하면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산비로 4천을 쏘자는 거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4천 너무 많다, 택도 없다라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 셋 낳는 데 들어가는 4천 너무 아깝다라는 의견을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앞서 4천으로 출산을 좌지우지하려는 나경원 부위원장의 생각은 발상 자체도 그렇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1년만 지나면 3천을 써버리는데 나경원 부위원장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나 하나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애를 낳지 않죠. 그건 개나 돼지나 소를 키워서 파는 업자들의 마인드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이런 인간들에게 정말 개가 어떤 상황에서 새끼를 놓는지 알려줄게요.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하나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주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그런 개들 말고 들개나 떠돌이 개의 경우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떠돌이 개나 길냥이들은 어떤 장소에서 출산을 할까요? 사람이나 그 외의 존재를 심하게 경계하는 이 녀석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새끼를 놓습니다. TV에서도 이런 모습 종종 나오죠? 컨테이너 아래 공간이나 오래된 건물의 창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생긴 결과가 아기고 아기를 안전한 곳에서 키우기를 원합니다. 즉 그들만의 보금자리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주장한 4천짜리 보금자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2년마다 비워줘야 하는 전세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전세라도 좋으니 보증금만 무사히 돌려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월세라도 좋으니 출퇴근하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출퇴근 힘들어도 좋아. 나는 개고생해도 좋아. 우리 아기에게 해롭지 않은 환경, 동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예비 부모입니다. 고작 4천으로 분유값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덜어보려는 자들은 부모가 아닙니다.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요. 표를 얻을 거면 확실히 하던가. 다소 좁더라도 아기와 부모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양육의 어려움을 돕는 다양한 정책, 물론 좋아요. 하지만 절대적인 1순위는 공간입니다. 즉 아기와 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동물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고 새끼를 낳는데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지 않겠습니까? 집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그렇죠. 게다가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소아과도 주변에 없어가지고 요즘은 오픈런을 소아과 앞에서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 뭐 마트도 오픈런 한다더니 이 나라 국민들은 오픈런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약자들은 늘 오픈런을 해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즉 나경원 부위원장과 윤석열 정부는 헝가리식보다는 싱가폴식 주택 정책을 도입해야 됩니다. 싱가폴 주택 정책 핵심,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이죠. 알고 보니까요. 싱가폴도 출산율이 낮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낮긴 하지만 1980년대부터 싱가폴 공무원들은 미리 눈치채고 준비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고품질의 공공주택이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 출산율 현재 1.1명 수준입니다. 만약 싱가포르이 40년 전부터 대비하지 않았다면 한국처럼 0.6 수준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좋은 집을 싼 값에 제공하는 것. 이게 핵심이고 베스트고 올인해야 할 정수입니다. 싸면서 좋은 집?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잖아요. 싱가포르에. 왜 없어요? 정부가 땅을 사서 정부 주도로 집을 지어서 정부가 월세든 전세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고질병,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어떤 바보가 갭투기하고 빌라 거지가 되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대책을 보면 이 집값 조금 떨어졌다고 집주인들 너무나 속상하겠다고 이 집값을 다시 부양시키려는 그런 정책만 내놓고 있잖아요. 예. 이러면서 애를 낳으라고 하니 누가 낳겠습니까? 어제도 강조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 정부 고위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약자를 위한 거 아닙니다. 다 가진 자, 강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침 튀기면서 가장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이번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것 같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